자, 얘들아, 이제 이어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성립과 발전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펜 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번에는 고구려 백제 신라 나라가 나오는데요. 우리 이전 시간에 했던 게 여러분 고조선이에요. 좀 크게 됐죠? 네. 맨 처음에 우리 한반도에 가장 먼저 등장했던 나라가 고조선입니다. 우리 고조선이 어떻게 건국되었는가 하면서 당군 왕검이 나왔고요. 그리고 8개의 법조항 중에서 3가지가 현재 남아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고조선에만 특징적인 문화가 어디에 어떻게 분포되었는지를 통해서 고조선의 세력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고조선의 멸망 과정은 지금 5학년 2학기 교과서에 나오진 않았는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겠죠? 고조선이 멸망한 후에 등장했던 나라가 중간에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다음으로 고구려가 있고 백제가 있고 신라가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 백제, 신라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 발전 과정이 어땠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의 침입으로 고조선이 멸망했대요. 한이 어딘지 옆에 살펴볼게요. 기원전 202년에 중국에 세워진 나라래요. 여러분 기원 전후가 우리 종교와 상관없이 그 예수님의 탄생을 기준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AC, BC 아마 이 C가 Christ일 거예요. 예수님. before. 그래서 이게 기원 전이고요. after 해서 기원 후. 이렇게 현재 역사에서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2021년이잖아요, 여러분. 여기가 0이라고 치면 우리 수학에서 수직선 생각해 보세요. 기원 전 202년이면 여긴 거예요. 그러면 합치면 되겠죠, 여러분. 얼마 전이냐 하면요, 대략 2021 더하기 202 3222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223년 전이고 약 2200년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네, 볼게요. 한나라의 침입으로 고조선이 멸망을 했대요. 그 이후에 우리 한반도 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서는 여러 국가가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는 왕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고 체계적인 국가 체제를 갖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구려, 백제, 신라 말고도 다른 나라가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백제 먼저 살펴볼게요. 백제는 고구려의 왕자인 온조라는 사람이 고구려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한강 지역에 세운 나라래요.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힘이 세졌대요.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백제 근초고 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온조가 백제를 세웠어요. 근초고 왕은 영토를 더 넓혔대요. 남쪽으로 영토를 더 넓히고 고구려를 공격하게 됐대요. 그러면서 북쪽으로도 진출을 했대요. 주변 나라들과 활발하게 교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은 아마 중국과 일본 쪽이겠죠? 한번 살펴볼게요. 자,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던 백제 전성기와 관련된 이렇게 지도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이 나라가 백제예요. 백제 국경이 이렇게네요. 우리 지금 고구려 백제 신라를 하고 있지만 이 시기에 가야라는 국가도 있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고요.
옆에 신라가 이렇게 작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지도 위에 있는 가운데는 색칠된 점이고 바깥에 테두리로 동그라미 있는 이건요. 그 나라의 수도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수도는 어디예요? 서울이죠. 그런 것처럼 신라 나라의 수도는 그 당시에는 금성이었구나. 지금은 이 금성이 경주구나. 백제라는 나라의 수도는 위례성이구나. 현재는 서울이구나. 고구려 나라의 수도는 국내성이구나. 이걸 해석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아까 위에 글을 보면 주변 국가와 활발하게 교류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서울 한강 옆에 이렇게 바로 바다가 있지요? 이 바다를 통해서 배를 이용하여 중국과 교류하고 또 이렇게 현재 외는 일본입니다. 외나라와 교류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여기 현재 부산 쪽, 그 당시로 하면 신라 쪽이 더 훨씬 가까웠겠죠? 배를 요만큼만 타면 되니까요. 하지만 멀리 이렇게 배를 타고 이동한 이유는 네, 가까운 동해 바다는 신라가 가로막고 있고 또 고구려 영토가 가로막고 있으니까 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백제는 이렇게 중국과도 교류하고 외나라, 일본과도 교류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때 지도 그림을 보시면 현재 제주도는 어디로 나와 있지요? 탐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고구려는 약간 녹색 느낌이 있고요. 백제는 분홍색, 살구색 느낌이 있고 가야는 진한 분홍색이고 신라는 노란색이에요. 탐라도요. 색이 약간 다르죠. 다른 나라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당시 백제 전성기에 4세기에 고구려도 있었고 백제도 있었고 신라도 있었고 가야도 있었고 그 당시는 외나라였구나. 그리고 중국과도 교류를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4세기라고 나와 있는데 이 세기를 우리가 구분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언급하고 지나갈게요. 자, 현재는 우리가 21세기라고 하고요. 2021년입니다. 몇 세기구나 라고 할 때는 이 앞에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를 보면 돼요. 지금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 숫자가 20이죠. 이 숫자에서 하나 더한 것이 몇 세기다 라고 우리가 표현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대 말고 1900으로 해볼까요? 1956년은 몇 세기인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러분. 1000의 자리와 100의 자리 숫자 이 19에서 하나 더하여서 1900년대는 20세기구나 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4세기를 계산을 해볼게요. 4세기는요. 앞에가 3이었다는 거겠죠? 300년대 이때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1700년 정도 전 그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넘어갈게요. 여기 세기가 나와 있네요. 100년을 1세기로 하여서 하나의 세기로 하여서 연대를 세는 단위래요. 자, 고구려가 나오네요. 고구려 살펴볼게요. 자, 고구려는 주몽이 부여라는 나라를 떠나서 졸본이라는 지역에 세운 나라입니다. 자, 여기 그림 먼저 볼게요. 옆에 보세요. 고구려는 고구려 위에 부여라는 나라가 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 부여를 떠나서 졸본이라는 이 지역에 세운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이후 고구려는 국내성으로 수도를 옮겼고요.
꾸준히 정복 활동을 벌여서 백제는 아까 4세기였어요. 고구려는 언제죠? 5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러면 여러분 왜 정복 활동을 꾸준히 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고구려는 북한 지역 중에서도 저기 위쪽에 있어요. 우리 예전에 사람들이 먹고 사려면 농사를 지었습니다. 우리 1학기 때 공부했던 거예요. 농사를 지으려면 평야 지역이 좋아요. 북한 쪽에서도 이 위쪽 지역은 평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부족하고 대부분이 산이었어요. 대부분이 산이라면 산에도 물론 먹을 게 있긴 하겠지만 평야 지역에서 농사를 짓는 거에 비하면 먹을 것들이 부족했습니다. 먹을 것들을 구할 수 있는 평야 지역을 얻기 위해서 정복 활동을 꾸준히 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주몽이 고구려를 세웠고요. 이제 전성기래요. 광개토 대왕이 전성기예요. 여러분 광개토 대왕은 들어보셨죠? 광개토 대왕은 서쪽으로는 요동 지역을 차지했고요. 현재는 중국 쪽 땅이에요. 요동 지역을 차지했고 남쪽으로는 백제의 땅이었던 한강까지도 세력을 확장했대요. 그 뒤에 장수왕이 등장합니다. 말 그대로 정말 오래 산 왕이라서 장수왕인데요. 장수왕은 광개토 대왕이 정말 대단한 일을 많이 했으니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광개토 대왕 릉비라는 비석을 세웠어요. 여러분 내려보면 아마 사진이 있을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광개토 대왕 릉비 비석을 세워서 광개토 대왕이 이러이러하게 대단한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왕입니다. 라고 기념을 했대요. 그리고 현재는 북한에 있는 평양 지역으로 수도를 옮겼습니다. 남쪽으로 더욱더 그 영역을 확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맨 처음에는요. 주몽이 졸본의 나라를 세웠고요. 국내성으로 옮겼고요. 또 평양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계속 남쪽으로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광개토 대왕, 고구려의 전성기인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의 고구려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까 얘기했던 광개토 대왕 릉비가 있어요. 현재는 중국 땅이네요, 여러분. 자, 광개토 대왕 릉비 여기 있고요. 졸본 위치 한번 확인해 보세요. 평양성은 여기 있어요. 그리고 이때는 고구려가 현재 서울, 아까 4세기 때는 백제 땅이었던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역을 차지하게 되면 좋은 점이 뭐냐면요. 우리 서울에 어떤 강이 있지요? 한강이 있지요. 한강 옆에 바로 뭐가 있지요? 이렇게 바로 바다가 있지요. 육지에서 이 강을 이용해서 바다로 나가기가 참 좋습니다. 바다로 나가면 다른 나라 교역하기가 정말 좋죠. 그래서 이 한강 지역을 차지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매우 중요했다고 해요. 고구려 사람들은 광개토 대왕 릉비를 이렇게 크게 세웠대요. 여러분 여기 사람 보이시나요? 성인 남자 키가 우리 정확히 모르겠지만 여러분 아버지나 할아버지 생각해 보셔요. 몇 배예요? 매우 매우 큽니다. 이렇게 큰 비석을 세웠다는 건 그만큼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걸 끊임없이 자랑하고 싶어서겠죠. 자, 이때도요, 여러분. 백제가 있고요. 신라도 있고요. 가야도 여전히 존재하고요. 탐라도 존재하고요. 외나라도 존재하네요. 아까 4세기보다 백제 땅이 꽤나 많이 줄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보도록 할게요. 아까 백제 맨 처음에 나왔고요, 여러분. 백제의 전성기는 4세기예요.
300년대. 그 다음 고구려가 나왔습니다. 고구려의 전성기는 5세기고요. 그렇다면 400년대. 우리가 아는 광개토대왕. 광개토대왕 능비가 매우 컸다. 보시죠. 이번에는 신라가 나와요. 신라 부분 한번 볼게요. 박혁거세가 등장하네요. 박혁거세는 지금의 경주 지역을 중심으로 신라라는 나라를 세웠습니다. 5세기 초에 고구려가 대장 힘이 강해지면서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신라는 어떻게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서 백제와 손을 잡았대요. 백제, 우리 한편이 되어서 고구려를 무찔러 보지 않겠는가? 라고 하면서 고구려에 맞섰대요. 백제도 아마 좋다고 했겠죠. 고구려가 너무 힘이 세졌으니까. 그런데 6세기에 이르러, 자, 6세기는, 자, 500년대죠. 6세기에 이르러서 법흥왕이라는 이 왕이 아마 이때가 전성기였나 봐요. 남쪽으로는 우리 부산 낙동강을 넘어서 가야 지역까지 세력을 넓히게 됩니다. 법흥왕 뒤를 이은 진흥왕은 백제 연합군과 함께 고구려가 차지했던 한강 유역을 빼앗았습니다. 여러분 아까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이야기했었죠. 한강. 자, 이 한강에서 바로 바다로 이어져서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하기에 매우 좋습니다. 한강 유역을 놓고 이제 신라와 백제가 전쟁을 하는 거예요. 고구려, 넌 물리치겠다 해서 고구려는 한강 유역 밖으로 갔고요. 백제는 어라? 너랑 나랑 같은 편이었고 원래 이 한강은 우리 땅이었는데 왜 너네가 차지하느냐 하면서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원래 주인이었던 백제가 아닌 신라가 승리를 하게 되었고요. 이때 신라가 최종적으로 한강 유역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와 더불어서 신라는 가야를 흡수하면서 가야 연맹을 소멸시켰대요. 여러분 여기에서 연맹이라고 나와 있는 건요. 아직 왕의 권한, 왕의 힘, 왕권, 왕의 힘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왕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너가 왕 한 번 하고 우리가 왕 한 번 하고 다음엔 너가 왕하고 그 다음엔 그쪽이 왕하고 여기서 왕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왕하는 게 연맹국가고요. 이 위에 나와 있던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아마 내가 왕이지? 그러면 너희 집에서 왕하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왕이고 또 그 아이가 왕이고 이렇게 세습 때는 왕권이 강했고요. 가야연맹은 우리 집에서 왕 한 번, 너희 집에서 왕 한 번, 그 다음은 너희 집에서 해 했던 연맹국가예요. 그래서 가야라고 나라라고 표시하지 않고 가야연맹을 소멸시켰다, 멸망시켰다, 없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박혁거세가 신라를 세웠고요. 고구려가 힘이 강해져서 남쪽으로 내려오니까 백제랑 같이 연맹을 맺었는데 이 연합군이 한강 유역을 다시 차지했지만 신라랑 백제가 전쟁을 벌여서 결과적으로 신라가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아까 그림이랑 또 다르죠, 여러분? 이번에는 6세기 진흥왕 때 신라의 전성기를 살펴보는 거예요. 고구려가 꽤나 북쪽 다시 위로 올라갑니다. 한강 유역은 신라가 차지했고요. 신라는 여러분 이때 남쪽 바다로 이동할 수도 있었고 서쪽 바다로 이동할 수도 있었고 동쪽 바다로 이동할 수도 있었겠네요. 보이시죠? 네, 이렇게. 그리고 백제가 꽤나 영토가 줄어들었고 여기에 있었던 가야 연맹이 사라집니다. 여전히 탐라는 있네요. 확인하셨죠? 여기에 보시면 진흥왕은
신라의 땅이 우리 영토라는 건 1학기 때 썼죠. 신라 땅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다라는 그 경계를 알려주기 위해서 비석 4개를 세웠대요. 4개의 비석을 세웠대요. 광개토 대왕 릉비처럼 비석을 세웠는데 4개를 세웠대요. 하나, 둘, 셋, 넷. 여러분 순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4개라는 거. 저기 끝에, 여기 끝에, 여기 한강 차지했다라는 거. 그리고 대가야 쪽까지, 가야 여맹이 있었던 이 근처까지 4개의 비석을 세웠습니다. 서울에 있고요. 창녕에 있고요. 마흔령이라는 곳에 있고 황초령이라는 곳에 있대요. 자, 다음에 이 고구려 백제 신라 세계의 삼국과 또 주변 나라들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서 유물을 살펴볼 수 있대요. 여러분 고구려 무용총 이건 무덤이에요. 검은고가 그려졌대요. 경주에서는 유리 제품을 확인할 수 있대요. 서역 완전히 다른 나라죠. 완전 다른 나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닌 완전 다른 나라. 서역에서 유리 제품이 전해졌다. 그럼 서역과도 교류를 하고 있었구나. 아, 다른 나라랑도 교류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검은고는 중국의 이 현악기 할 때 줄이 7개인 악기를 보고 만들었대요. 아, 중국과도 교류를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구려의 옛날의 무덤 벽화를 보면 일본에서 벽화에 있는 이 그림과 옷이 비슷한 걸 보면서 아, 일본과도 교류를 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동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과 목조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 모양이 어때요, 여러분? 거의 똑같죠? 여기 뾰족한 거 2개. 여기 앞에 이렇게 모자 모양도 똑같고 손 모양도 똑같고 여기도요. 발 하나 이렇게 올리고 있는 것도 꽃 모양도 비슷하죠? 자, 일본에 있는 나무로 만든 미륵보살 방가 사유상인 이 붉은 소나무로 만들었는데 이건 일본에서는 자라지 않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자란대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졌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져서 일본에 아마 선물로 전해졌겠죠. 그걸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구려 백제 신라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문화유산들을 보면서 아, 주변 나라들과 이렇게 교류를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맨 처음에 나왔던 나라 뭐였어요? 고조선 나왔었죠. 자, 고조선 다음에 교과서에 나왔던 게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나왔습니다. 백제가 가장 먼저 전성기를 맞이했고요. 그 다음으로 고구려, 이건 4세기, 5세기, 마지막으로 신라가 6세기에 전성기를 맞이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 한강 유역을 차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생각해 보시고요. 이 남아있는 문화유산들을 보면서 주변 나라들과 이런 관계가 있었겠구나를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생했어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